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2단원 소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새 2단원이 됐습니다. 자, 이번 단원도요. 한번 즐겁고 신나게 공부해 봅시다. 수학은 하면 할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과목입니다. 예, 그 매력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빠져보면 좋겠네요. 자, 소수의 나눗셈을 배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무기 하나 가지고 시작할게요.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리값이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몫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게 써놨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거 되게 쉬운 얘기예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000원이 있습니다. 기왕 있을 거 10만 원 있어 볼까요? 네. 곧 명절이죠. 추석도 즐겁지만 설이 조금 더 즐거운데 왜 설이 조금 더 즐겁죠? 네, 세뱃돈이 있어서. 예, 10만 원을 가지고요. 한 사람당 10,000원씩 준답니다. 예, 한 사람당 10,000원씩 나누어 주신대요. 그럼 모두 몇 사람에게 줄 수 있죠? 계산됩니까? 네, 10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죠. 그런데요. 불경기입니다. 어른들도 힘들어요. 그래서요. 아휴, 그래, 이번에는 10,000원을요. 1,000원씩 나눠주신대요. 그래도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또 10명. 돈이 또 없네요. 자, 1,000원을요. 100원씩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럼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돈은 줄고 있는데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는 변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변화를 우리 같이 볼게요. 자, 10만이 많이 되면서 얼마를 곱했죠? 아니, 곱하기 어려우면 얼마로 나눴죠? 10으로 나눴죠. 그런데요, 똑같은 변화가 어디에서도 일어났어요? 얘도 10으로 나눴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10만을 기준으로 해서 1000이 되려면 몇을 나눠야 되죠? 나누기 100을 했죠. 그런데요. 많이 100이 되기 위해서도 나누기 100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나누어줘도 몫이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잘 알겠죠? 근데 곱하는 건 두 번 할 필요가 없죠. 왜?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곱하기 100. 여기도 곱하기 100. 그죠? 선생님, 10이라는 특수한 수를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수로 하면 틀리지 않을까요? 예, 그럴까요? 해볼까요? 10만 원. 네. 자, 10,000원씩 나눠줬죠? 그래서 10명한테 나눠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나누기 어떤 수 하고 싶어요? 2 해볼까요? 2? 똑같이 나누기 2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누기 하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이에요. 5만 원을 또 10,000원을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5,000원이죠. 5,000원씩 나눠줘도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10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이번에는 5로 나눠볼까요? 나누기 5. 그럼 얼마예요? 2만 원. 대신에 나눠주는 수도 얼마? 2,000원. 그럼 또 10명. 네. 자, 그래서요. 일단은 밑에 게 조금 더 쉬워서 밑에 걸 먼저 했고요. 자리값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원리를 쓰면요. 소수의 나눗셈은 모두 다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떤 소수라도. 그런데 여러분이 나누다 보면 굳이 다 자연수로 바꾸지 않고도 계산하게 될 겁니다. 가장 편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자, 이걸 기억하고요. 이 자리값이라는 놈을 조금 더 아주 뼈까지 발라버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는 아주 구석구석 한번 분해를 하러 가봅시다. 자, 자리값은요. 이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에 답이 있다는 게 뭔 얘기냐. 자리에 값이 있다. 자리마다 정해진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값이 있다. 자, 그래서요. 자리마다 정해진 값이라는 게 어떤 건지 밑에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 어떤 숫자를 이 자리에 쓰면 기본적으로 얘는 다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다 10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숫자를 하나 썼다고 칩시다. 쉽게 하죠, 뭐. 자, 이건요. 5가 1만큼 있대요. 그럼 얼마예요? 그대로 5죠. 4가 10만큼 있대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40이죠. 3이 100만큼 있대요. 그럼 얼마예요? 300이죠. 2가 1000만큼 있대요. 그럼 2000이죠. 1이 10,000만큼 있대요. 얘는 만이라는 얘기잖아요. 응? 그래서요. 실제로 얘는 숫자 1을 써요. 그런데 이 자리에다 갖다만 놓으면 1이라는 애가 몇으로 바뀐다고요? 만으로 바뀐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은 숫자는 3을 이용했지만 실제 크기는 얼마입니까? 얘는 숫자 크기로 하면 300이 된다고요. 이게 바로 자리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값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자연수의 범위에서 배웠어요. 자연수의 범위에서 배웠어요. 그런데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1보다 작은 수에서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1보다 작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분수입니다. 참 이해하기 쉬워요. 아, 1보다 작으니까 자른 거 아니야. 잘라서 그 부스레기 그 조각 그거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가 소수예요. 그래서 물론 분수 중에도 1과 2분의 1과 같은 것들은 1보다 크지만 일단 기본은 얘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소수도요. 소수가 자연수 부분이 있는 애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소수라는 애, 자연수는 자연수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소수 부분만 있는 애들 0.01 이런 애들 이런 소수는 1보다 작은 애들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분수가 참 편해요. 왜 편하냐? 몇을 하든 일단 똑같이만 나눠 놓으면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아이 뭐 쉽지 넷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이 분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 자리값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띵.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값이라는 건 고작 숫자 10개 가지고요. 이 세상의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고작 숫자 10개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분수도 어떻게 하면은 저 자리값 안에다 못 집어넣나라고 고민해서 사람들이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서 자리값의 규칙을 가지고요. 소수라는 애를 만들어냅니다. 자리값의 규칙이 있다고요? 알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쉬운 규칙입니다. 자, 엄청 쉬운 수를 써줄게요. 정말 너무 쉬운 수. 2, 2, 2, 2, 2. 자, 2가 1만큼 있으니까 여기는 2죠. 그쵸? 얘는 2예요. 얘는 얼마입니까? 20이죠. 얘는 얼마예요? 200이죠. 얘는 얼마입니까? 2000입니다. 얘는 얼마예요? 2만입니다. 똑같은 숫자 2를 쓰는데 그런데 이 2가 옆 동네로 이사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자, 2가 20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10배 해줘야 됩니다. 20이 200이 되려고 해도 200이 2000이 되려고 해도 2000이 2만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건 바로 10배죠. 그래서요. 자리값이라는 애는요. 1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갈 때마다 한 칸 옮기려면 곱하기 10배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앞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곱하기 10분의 1 또는 나누기 10 같은 표현이죠. 근데 곱하기라는 걸 하나를 그냥 쓸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그러면 이 규칙을 꼭 1보다 큰 자연수에서만 써야 하나? 그보다 작은 수도 세상에 있잖아. 분수와 같은 거. 이 규칙을 똑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말하자면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 하는데 실제 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10분의 1의 자리고요. 얘는 100분의 1의 자리고요. 얘는 1000분의 1의 자리잖아요. 왜? 똑같은 규칙을 그대로 쓴다니까? 이리 가려면
곱하기 10분의 1씩 해야 돼. 그러면 얘는 분수는 분수인데 분모가 어떤 특징이 있는 분모가 10이거나 100이거나 1000이거나 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로 되는 애들을 쭉 모아놨다는 거예요. 분수 중에서 이런 대표성을 띠는 아이들을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어떤 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슝. 자리값의 규칙에다 집어넣어서 숫자랑 똑같이 쓸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수점은요.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 자리값의 규칙이 똑같이 들어가는구나. 단 우리가 만약 이 밑에 있는 수많은 수를 다 써버리면 50과 500과 5000을 구분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놨고요. 요 밑에 더 없을 때는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씁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갈 때는 1보다도 작은 수들을 쓸 거야. 여기부터는 하면서 딱 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는 그냥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우리는 뭐 여기까지 배우니까 뒤로는 똑같은 규칙으로 더 나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수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자, 이 자리값이라는 걸 잘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계속 봅시다. 자, 여러분 자리값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 덧셈 아주 쉬운 덧셈 하나 할 겁니다. 자, 여기다 해야 되나 봐요. 123 더하기 52. 자, 3 더하기 4, 6. 자, 어때요? 잘 풀었죠? 잘 풀었습니까? 뭐가 안 맞아서 문제예요? 이게 안 맞아서 문제예요. 자리는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소수도요. 간단해요. 소수점으로부터 시작한댔잖아요. 얘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로 소수의 덧셈, 뺄셈을 했어요. 곱셈, 나눗셈에서도 얘만 잘 끌고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얘를 끌고 다닐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조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몫은 변하지 않는다.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만나는지는요, 선생님이 교과서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로 넘어갑시다. 자, 교과서 28쪽입니다. 예, 한번 해봅시다. 사슴벌레, 애벌레 처음에 길이 사슴벌레, 애벌레가 처음에는 12cm였는데 4.8cm가 되었네. 잘한 건 알겠는데 현재 길이는 처음 길이의 몇 배일까? 현재 길이는 처음 길이의 몇 배일까? 자, 처음 길이를 기준으로 현재 길이를 비교하는 거죠. 예, 이거 비문제입니다. 비율 찾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비교하는 양이 4.8이고 기준양 1.2인 거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예, 해결은 앞으로 가서 할 거고요. 자, 다음 얘 접혀있는 부분이죠. 펼치세요. 자, 각각의 문제들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음료수 2리터를 컵 6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분수나 소수의 나눗셈 못했을 때는요. 2 나누기 6은 뭐라 그래요? 이거 2학년이나 3학년 애기들 2학년도 풀긴 풀겠네요. 2학년이나 3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문제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이거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죠. 나눠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 몫이 1보다 작은 요런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밑에 있는 거. 철사 1.2m를 0.4m씩 자르면 몇 조각이 될까? 얘는 뭘로 계산하면 될까요? 0.4조각을 이 안에다가 몇 번이나 들어가 있느냐 찾아내는 거잖아요. 기억합니까? 분수의 나눗셈에서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하고 몇 시간 강조했던 건데 이게 포함제로 풀 수 있어요. 또는 똑똑 끊어낸다고 생각하면 예, 같은 수를 빼낸다? 동수 누감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죠. 예,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큰 사진의 가로와 큰 사진의 가로는 작은 사진의 가로의 몇 배일까? 예,
배를 묻는 거 이거는 비율 찾는 문제네요. 그죠? 이런 것도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이게 잘려 있었네요. 이쪽 옆에. 그죠?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소수의 나눗셈에 관련해서 6학년 1학기 때는 이런 거 배웠어요. 앞에 선생님이랑 하고 왔죠. 그죠?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어때요? 얘의 숫자 배열과 얘의 숫자 배열이 일정하죠. 그런데 요번에는 뭐가 바뀌었어요? 이 나누어지는 수와 몫의 관계들을 나타낸 거네요. 이거 기억납니까 혹시? 이렇게 변하는 거 기억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여기 배웠었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또 다른 데가 바뀌는 걸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럼 소수의 나눗셈, 세로셈하는 방법도 배웠었고요. 항상 뭘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소수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배웠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배울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자연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의 관계, 나누어지고 남는 양, 그 다음 소수 나누기 소수 나누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수학 익힘 풀면서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